친구들 안녕. 난 쾌돌이라고 해.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의왕시의 여러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왔어. 나와 함께 재미있는 문화재 여행을 가볼까? 잠깐! 그 전에 우리 의왕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의왕이라는 지명은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에 경기도 광주군 의곡면과 왕육면을 합치면서 수원군 의왕면이라는 이름이 생겼어. 시간이 흘러 주변의 여러 마을들과 통합되면서 1980년에 시흥군 의왕읍이 되었지. 이후 1989년에 의왕시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 그리고 2007년에는 의왕시의 한자 이름이 의왕에서 의왕으로 변경되었어. 친구들, 우리 의왕시가 세로로 길쭉한 모습인 건 알고 있어? 그리고 각 지역을 여러 개의 동으로 나누어 부르는데 행정동으로 나누기도 하고 법정동으로 나누기도 해. 행정동? 법정동? 말이 좀 어렵지? 쉽게 다시 설명해 줄게. 행정동은 행정 운영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든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적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어. 행정동 이름으로는 부곡동, 고천동, 오전동, 내손 1동, 내손 2동, 청계동이 있어. 총 6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익숙한 이름들이지? 법정동은 법으로 정한 이름이야.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유 지명이지. 이 이름은 절대 바뀌지 않아.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각종 행정서류에 사용해. 행정동이랑 똑같은 이름도 있고 아예 다른 이름도 있어. 초평동, 월암동, 삼동, 이동, 고천동, 왕곡동, 오전동, 내손동, 호일동, 하기동, 청계동이 법정동 이름이야. 총 11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행정동보다 동수가 많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살펴볼까? 참! 문화재가 있는 위치는 행정동 이름으로 알아볼게. 자, 그럼 다 같이 렛츠 고! 먼저 부곡동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곳 부곡동에는 안자묘라는 곳이 있어. 안자묘는 고려말 대유학자였던 회헌 안양 선생님을 모신 사당이야. 안양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리학을 도입한 분이셔. 안양 선생님을 안자라고 부르기도 해. 성씨 다음에 자를 붙이는 건 중국의 공자, 맹자, 순자를 부르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분을 높여 부르는 표현법이야. 이 안양 선생님을 모신 사당이 있는 곳을 안자묘라고 불러. 원래 황해도에 있었는데 한국 전쟁 때 서울시로 옮겨졌다가 1975년에 의왕시로 이사왔어. 안양 선생님의 초상화가 남아있는데 지금은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소수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국보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해. 부곡동에 있는 또 다른 문화재로 가볼까? 출발! 이곳에는 한익모 선생님의 무덤과 비석이 있어. 이 무덤과 비석은 의왕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어 있어. 조선시대에는 돌아가신 조상이 훌륭한 인물이면 그 업적을 비석에 새겨서 후손들이 보고 본받을 수 있게 무덤 옆에 세워두었대. 한익모 선생님의 후손들도 그분의 업적을 본받기 위해 무덤 옆에 비석을 세웠어. 한익모 선생님은 과거 시험에 장원으로 급제하시면서 예문관, 사헌부, 사간원, 세자 시강원, 홍문관 등 중요한 직책을 두루 거쳐 영의정까지 올라가신 인물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 시험에서 전국 1등으로 합격해서 국무총리까지 하신 거라고나 할까? 정말 대단하지? 이번엔 고천동에 있는 문화재를 살펴볼게.
구름 저편 높은 바람에 종소리 멀리 흩어지고 한가한 스님은 어디에서 돌아오시나? 연불 한 소리에 중에서 깨어나니 끝없이 기울던 해 마침 지려하네. 서연의 8경치. 참 멋있는 시조야. 이곳 고천동에는 백운사라는 절이 있어. 조선시대 때 고천동 일대에 있는 청풍 김씨 문중이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는데 1894년에 산불로 불타버렸던 백운사를 1895년에 청풍 김씨 문중에서 큰 돈을 들여 지금의 자리로 옮겨와 다시 지었다고 해. 백운사는 경기도 전통사찰 제36호로 지정되어 있어. 친구들, 고천동에 의왕향토사료관이라는 박물관이 있는 건 알아? 이 박물관에 연사일록과 연행록이라는 흥미로운 책이 있어. 이 책들은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어. 청풍 김씨 문중의 김지견이라는 분이 철종 임금님 시절에 북경의 사신단으로 다녀오시면서 체험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책이야. 김지견 선생님은 당시 기록을 담당했던 서장관이라는 직책으로 사행에 참여하셨는데 1858년 10월 27일 한양을 출발해서 다음해 3월 20일에 귀국하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정을 기록하셨지. 연사일록은 한문으로, 연행록은 한글로 작성되었어. 아주 중요한 기록 유산이라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14호로 지정되었다고. 이곳 의왕향토사료관에서 조금만 나오면 사근행 공터라는 곳도 있어. 조선시대 때 정조 임금님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현룡원으로 이장하면서 행차의 편의를 위해 서울에서 수원까지 군데군데 행궁을 세웠는데 사근행궁은 그 중에 하나야. 행궁은 임금님이 지방으로 행차하실 때 임시로 머무는 별궁을 말해. 그리고 고천동의 옛 지명이 사근이야. 사근 행궁터는 사근 지역에 있는 행궁의 터라는 뜻이지. 지금은 건물의 흔적이 없지만 터였다는 표시로 비석이 세워져 있어. 친구들, 오락산 등산해봤어? 우와, 높다 높아. 함께 살펴보자. 자, 다들 잘 도착했지? 이곳은 모락산성이야. 오전동에서 내손동에 걸쳐 모락산성이 자리 잡고 있어. 모락산성은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돌로 쌓은 성이야.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산의 정상부나 사면을 이용해 지은 성이지. 모락산성 일대에서 발견된 토기들이 있는데 대부분 백제시대 토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 저 앞에 어마어마한 비석이 있네. 내손동에는 임영대군의 사당과 무덤, 그리고 비석이 있어. 임영대군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의 자손인데 바로 그 유명한 세종대왕과 소원왕후의 4번째 아드님이셔.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은 조선 제5대 왕이셨던 문종이고, 둘째는 수양대군, 셋째는 안평대군, 그리고 넷째가 임영대군이지. 모든 아들들이 뛰어난 인재였는데 임영대군은 사물을 제작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해. 총통이나 화차 등 무기를 잘 만드셨다고 하네. 왕실의 인물답게 무덤도 아주 크고 잘 정비되어 있어. 지금도 임영대군의 후손께서 사당과 무덤 주변을 잘 관리하고 계시지. 이곳은 거대한 백운호수가 자리 잡고 있는 청계동이야. 이곳에 자리 잡은 문화재에 대해 알아볼까?
청계동에는 청계사라는 절이 있어. 이 청계사는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는데 통일신라 시대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 고려시대 때 절에 불이 나서 타버린 것을 조인규라는 분이 개인 재산으로 다시 지었대. 조인규는 고려시대 때 통역관으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이었는데 둘째 딸이 충성 낭비가 되기도 했어. 청계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동종이 있어. 이 동종은 보물 제11-7호야. 종 표면 하단부에는 종의 제작 시기, 제작자, 종의 크기와 무게, 후원자 등 여러 정보가 담긴 글씨가 새겨져 있어. 이 정보에 따르면 이 종은 사인이라는 스님이 제작에 참여했고 조선 숙종 때인 1701년에 제작되었다고 해. 이렇게 제작자와 제작 연대가 확실하니 보물로 지정될 만하지. 또 다른 문화재로는 목판이 있어. 목판은 나무에 글자를 뒤집어 새긴 책판으로 책을 만들 때 쓰지. 이 목판은 유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되었는데 주로 불교 경전이 새겨져 있어. 여기 천자문을 새긴 목판도 있어. 그리고 극락보존이라는 건물 안에 신중도라는 불화가 걸려 있어. 불화는 불교의 여러 내용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 내용에 따라서 그림의 이름이 다 달라. 불교 사찰안을 보면 중앙에 불상이 모셔져 있지. 불상의 오른쪽이나 왼쪽 벽면에 거는 그림을 신중도라고 해. 가운데 불상을 보호하는 장공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불화는 1844년에 제작되었는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74호야. 마지막으로 청계사 마당에 여러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역사가 오래된 비석이 2개 있어. 내용은 2개 모두 청계사와 조인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2개 중 조정숙공 사당기비는 1341년에 만들어졌고 경기도 지정문화재 제176호야. 나머지 하나는 청계사 사적기비인데 1689년에 만들어졌고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88호로 지정되었어. 그리고 청계동에는 하우현 성당이라는 곳도 있어. 이곳 하우현 성당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이야. 하우현 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 일대는 19세기 초반부터 박해받던 천주교인들의 피난처였어.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던 천주교인들이 모여 마을을 만들었고 서로 천주교에 대해 공부를 했지.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기도 했어. 시간이 흘러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성당을 짓게 되었어. 성당 건물 중 신부님의 숙소였던 사제관이 있는데 경기도 기념물 제176호로 지정되었어. 당시 하우현 성당에 머물던 신부님은 프랑스인이셨어. 전통 한국식 건물은 외국인 신부님이 생활하기에 불편했을 거야. 그래서 한국의 전통 기와를 올린 지붕 위에 서양식 벽돌로 지은 건물이 탄생하게 되었어. 하우현 성당의 사제관은 한옥과 양옥의 양식을 절충한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줘. 이제 마지막 장소에 가볼까 해. 벌써 마지막이라니 정말 너무너무 아쉽다. 자, 마지막으로 최세영 선생님의 무덤과 비석을 살펴볼까? 최세영 선생님은 조선 정기 선조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강, 자는 영지, 호는 임진당이셨어. 춘추관 기사관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셨지. 최세영 선생님은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 김근사라는 사람이 조광조 등의 죄를 대역죄인으로 고치려고 하자 부당한 일이라며 거부하시면서 명성을 얻으셨어. 그렇지만 그 일로 파직되셨지. 그 후 4년이 흘러 다시 복직하셨는데 여러 선비들에게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대상으로 큰 존경을 받으셨어.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 옆에는 신도비가 세워졌어. 신도비란 왕이나 높은 벼슬을 했던 관리의 무덤 앞에 세워주는 것으로 죽은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이야. 최세영 선생님의 무덤과 신도비는 의왕시 향토 유적 제2호로 지정되었어. 친구들, 어때? 의왕시에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있는지 몰랐지? 나도 이번에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로 알게 되었어. 내 생각엔 우리가 함께 알아본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 직접 가서 살펴보면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 갈 때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가서 나와 함께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 준다면 다들 멋지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우리 이때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만 헤어지기로 해. 우리 또 만나. 안녕.